네, 안녕하십니까. 강남 서울의 수시생 공쌤입니다. 안녕. 자, 오늘 이제 그 분할의 이제 마지막 마지막 그 몇 문제가 이제 좀 남아 있는데, 얘네들 이제 정리하고, 이제 바로, 이제 이항 정리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제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통계 단원을 가보시겠다, 이 말이죠. 응? 아시겠어요? 자, 바로 문제를 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집중하셔서, 쫓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자, 뭐냐면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봉사활동 이런 거 계획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봉사활동. 그쵸? 어쨌든 그런 건데,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사회봉사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매일 운영하고 있다. A라고 하는 봉사활동이 있고, B, C, D가 있는데, 각각 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다 이거죠. 근데 지금 주인공이 등장해. 철수가. 우리의 영원한 친구, 철수 영희 중에 철수가. 자, 철수가 나왔는데, 이 봉사센터에서 5일 동안 매일 하나씩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5번의 봉사활동 시간을 합쳐서 8시간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때 작성할 수 있는 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총 몇 가지가 나올까요? 이거예요. 문제는 이해됐죠, 지금. 그렇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대충은 알겠잖아. 그러니까 5일 동안 그 월, 화, 수, 목, 금이 있으면 이 5일 동안 내가 봉사활동을 할 건데 중복해서 여러 번 할 수도 있어요. B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할 수도 있고, C도 많이 할 수 있고, A도 많이 할 수 있고 이런데, 어쨌든 뭐냐면 8시간을 채우려고 해. 8시간. 딱 8시간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간 넘어가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되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 수는 얼마입니까? 이걸 구하십시오, 이거예요. 봉사활동 계획서, 성명, 여기 이제 철수, 이렇게 들어가야죠. 철수하라! 이런 거죠. 자, 어쨌든. 자, 참여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여기다 A를 넣고, B를 넣고, C 넣고, 또 A 넣고, B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8시간을 채우려고 한다, 이거예요, 지금. 문제를 이해했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수는 몇 가지인가, 이거예요. 쌤, 이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아니라, 이 문제 되게 쉬운 문제예요. 문제를 보시면, 이제 문항수는 이제 점수는 이제 배점은 4점으로 나왔지만,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D라고 하는 놈이 4시간이에요. 얘가 제일 많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를 갖다 분류를 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시간표를 좀 짤 건데, 그 분류 기준을 어떻게 갈 거냐면, 이 D라고 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있죠. 얘가 4시간이니까 얘를 넣냐 안 넣냐, 넣으면 몇 번까지 넣냐, 얘네들을 기준을 가지고 좀 분류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첫 번째. 그래서 이 D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요일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내가 채워둘 수 있는 거, 분할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걔를 요일별로 이제 분배하자 이거죠. 응? 아시겠어요? 자, D라고 하는 놈이 이제 4시간이니까 굳이 D라고 쓰지 않고, 자, 4시간을 한 번 쓴 경우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되는데, 4시간을 한 번이라도 썼어. 4시간짜리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단 한 번이라도 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총 채워야 하는 시간은 8시간인데 4시간을 썼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이 몇 시간 남아요? 4시간밖에 안 남죠. 그쵸? 이 4시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럼 당연히 1시간짜리를 나머지 4일에다가 채우는 거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4시간, 나머지 화수목금은 1시간씩 이런 식으로. 근데 쌤, 월요일 아니고 화요일이 4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거 다른 경우죠.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월요일 4시간, 화수목금 1시간 이거랑 월요일 1시간, 4시간짜리가 화요일로 와서 4시간, 그 다음 1시간. 이거랑 또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분배해 주는 거야. 요일별로 니들 줄 서 이렇게 하는. 이 경우 수는 따로 계산을 해주자고요. 먼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경우부터 먼저 다 정해놓고 마지막에 얘네들 요일별로 배정하는 걸 해보자 이 얘기예요. 응?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4시간을 한 번을 썼더니 얘밖에 없네. 더 이상 쓸 수 없죠, 4시간은. 그쵸? 4시간 또 어디다 또 한 번 더 쓸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봉사활동 시간, 이 프로그램, 이 D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한 번 딱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아예 못 쓰거나 이거예요. 응? 알았어요? 자, 이제 됐어. 이제 이 D라고 하는 4시간짜리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뭘 가야 돼? 이제 당연히 C로 가야 되겠죠. 자, C를 한번 채워보자 이거예요. C를 몇 번까지 쓸 수 있을까 이거죠. C는 이제 3시간이니까 3이라고 쓸게요. 자, 3 한번 쓰고, 그 다음 또 3 한번 쓰면 벌써 6시간 됐죠. 그럼 나한테 남은 시간은 몇 시간이야? 2시간만 더 하면 되지. 근데 그러면은 수, 목, 금 얘네들 1시간 하고 여긴 안 해야 되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매일 하나씩 프로그램을 채워 넣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3시간짜리 프로그램도 2번 쓰면 안 돼. 얘도 반드시 몇 번밖에 못 써? 한 번밖에 못 쓰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상황에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누구로 가야 돼? B라고 하는 놈을 몇 시간 할 것이냐 이거죠. 그치? 그러니까 C는 무조건 한 번밖에 안 들어가. 한 번밖에. 한 번 들어가거나 아예 안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이제 한 번 들어갔다면 이제 그 B라고 하는 2시간짜리 프로그램 과연 그럼 몇 번 넣을 수 있냐 이거죠. 응? 아시겠어요? 자, B를 몇 번 넣을까? 자, 일단 한 번 2시간짜리 프로그램 하나 딱 넣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몇 시간 남았어요? 3시간, 2시간 썼으니까 우린 5시간 썼으니까 3시간 남았죠. 아, 그래? 그럼 나머지 요일들은 전부 다 몇 시간으로 채워야 돼? 1시간, 1시간, 1시간으로 채워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시간짜리를 2번 채우면 벌써 여기서 3시간, 2시간, 2시간, 7시간 돼. 그래서 안 돼. 따라서 얘는 이 2시간짜리는 딱 한 번밖에 안 돼. 선생님 그러면 한 번도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한 번도 아닌 경우 얘를 한 번도 안 쓰잖아요. 그럼 나머지 요일들 다 1시간으로 채운다는데 이거 다 더해봤자 7시간밖에 안 돼요. 맞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안 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4시간을 안 쓰고 3시간을 한 번 딱 쓰잖아요. 그럼 반드시 2시간짜리는 한 번, 나머지 1시간짜리는 3번 쓸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이번엔 3시간짜리도 안 써. 3시간짜리도 쓰지 않아. 그럼 이제 뭐로 채워야 돼? 이제 2시간으로 채우는 거죠. 2시간. 2시간으로 채울 수 있는 경우수가 몇 가지냐? 2시간 계속 채워보자. 2시간, 4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끝이네. 이거밖에 없네. 경우수가 이거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왜 2시간은 한 번 내가 쓰겠다라고 생각하면은 4시간, 3시간을 쓰지 않고 오직 2시간, 1시간으로만 쓰겠다 하면 반드시 2시간 3번과 1시간 2번이 나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더 이상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건 뭐 굳이 제가 중원, 부원을 하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솔팅했어? 4시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3시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2시간이 들어가냐? 그럼 몇 번 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했다 이거죠. 됐어요. 이제 그럼 남은 건 뭐야? 얘네들을 가지고, 야, 이게 월, 화, 수, 목, 금에 내가 배치해야 되는 거니까 니들 줄 서 이거죠. 니들 5명 줄 서. 그래서 5팩. 그런데 1111 니들 4명이 중복됐잖아. 그래서 4팩으로 나눠줍니다. 이게 몇 가지 경우? 5가지 경우가 있다.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얘는 5팩인데 111 3번이 중복될 수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눠준다.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20가지가 되겠군요. 이거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 얘네들. 얘네들은 어떻게? 역시 마찬가지로 5팩 해주고 2가 중복돼서 바꿀 수 있는 경우수가 3팩. 그 다음에 11이 중복해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2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0 나누기 2니까 얘는 얼마? 10이 되겠다. 따라서 답은 몇 가지다? 35가지다. 답은 몇 번? 5번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분할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분배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Do you understand?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을 6등분하고 있는 정삼각형에 흰색 또는 검은색을 칠해서 정육각형을 네 부분으로 구하려고 합니다. 이때 서로 다른 모양으로 칠하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입니까? 단, 회전해서 겹치는 경우는 같은 것으로 하시겠다 이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정육각형이 있는데 이 정육각형 얘를 가지고 흰색 또는 이제 검은색을 내가 칠해서 얘를 네 부분으로 구분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네 부분으로. 무슨 말이야? 얘가 지금 검은 부분 하나, 흰 부분 둘, 검은 부분 셋, 흰 부분 넷. 그래서 얘가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하나, 얘도 둘, 얘도 셋, 얘도 넷. 이 4가지로 구분되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4가지 영역으로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냐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문제는 이해됐죠? 선생님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얘가 또 분류하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좋은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자, 일단 이 정육각형에 임의로 이제 색을 칠해가지고 색을 칠해서 얘를 갖다가 영역을 구분할 건데 쓸 수 있는 그 색깔을 첫 번째 흰색으로 다 기본적으로 칠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검은색을 한 번만 칠하는 경우, 검은색을 2번 칠하는 경우, 검은색을 3번 칠하는 경우, 4번 칠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웃긴 거는 뭐냐면 검은색을 내가 딱 한 번만 칠하겠다. 그러니까 기본 바탕은 흰색이 이미 다 칠해져 있어. 그 상황에서 검은색을 하나만 딱 칠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영역이 흰색과 검은색 2가지로밖에 나눠지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다가 돌려서 칠해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검은색 하나만 가지고는 문제에서 요구한 4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검은색 하나로는 안 되는구나. 검은색 한 개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그럼 검은색 2개로 한번 칠해보자. 검은색 2개를 가지고 칠하는 경우, 검은색 2개, 검은색 2개를 가지고 칠하는 경우, 자, 일단 검은색 하나는 칠합시다. 됐죠?
일단 검은색 하나 칠했어. 아, 그래. 나머지 이제 검은색 하나를 칠해야 되는데 어디다 칠할 거냐 이거죠. 근데 얘 맞은편에 칠하는 경우가 있고, 이걸 한 가지 경우라고 칠게요. 이 맞은편에다 칠하잖아요. 그럼 얘가 검, 흰 해서 얘가 네 가지 경우가 되는 거야. 네 가지 구역으로 나눠지는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 지금. 아, 이거 요 이해해야 되는데? 검은색은 아무 데다 칠하고 그 나머지 검은색 하나가 남았는데 두 개로 칠할 거니까 그 놈을 검은색의 맞은편에 칠하는 경우 하나 있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뭐 또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맞은편이 아니라 다른 경우. 자, 맞은편이 아닌 곳에 칠하는 경우. 일단 여기다 검은색 하나 칠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맞은편이 아닌 다른 곳. 선생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근데 일단 여기랑 여기 칠하는 거는 안 돼. 왜 그러냐면 여기다 칠하잖아요. 여기다 칠하면 얘는 검은색과 흰색이 돼버려서 얘는 두 가지 영역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 원리로 여기다 칠해지더라도 검은색과 흰색이 되니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안 돼. 그럼 어디에 칠해야 돼? 아, 여기다 칠하면 되겠구나 이거죠. 여기다 칠하면 검, 흰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럼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그러면 여기다 칠해주면 아, 검, 흰 이렇게 돼서 네 가지 영역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회전에 의해서 겹쳐지는 모습은 같은 것으로 칠한다. 같은 것으로 구한다 이랬어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얘 있잖아. 얘. 방금 전에 칠했던 거. 방금 전에 칠했고 얘를 여기다가 검은색 칠하고 여기다가 검은색 칠한 거랑 똑같이 가서 자, 여기다가 검은색 칠하고 얘랑 비슷한 위치 여기다 칠한 거랑 얘랑 얘는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얘를 가지고 보면은 얘는 검은색 하나와 흰색 하나와 검은색 하나가 연달아 있고 흰색 세 개가 있죠. 얘를 회전시켜 보면은 검은색 하나, 흰색 하나, 검은색이 있고 흰색 세 개가 연달아 있죠. 그렇죠? 이거 같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이해됐어요? 따라서 검은색이 아니라 검은색 두 개를 가지고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맞은편에 칠하는 경우 하나, 맞은편이 아닌 이쪽 또는 이쪽에 칠하는 경우 하나, 이 두 가지로 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응? 아시겠나요? 아시겠어요? 응?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번에 검은색 세 개를 가지고 칠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해보는 거야. 이거 수능 문제가 아니야.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간이 좀 걸리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검은색을 몇 개를 칠하는지. 또 가볼게요. 이번에 세 개를 갖고 칠할 거야. 자, 세 개를 갖고 칠할 건데, 아, 그래? 검은색 세 개를 가지고 칠할 거야? 일단 어딘가에 하나는 칠해야 되죠. 그렇죠? 일단 어디에 하나는 칠해야 돼.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세 개를 칠하는 놈이 전부 다 떨어져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칠해져 있어. 이렇게 칠해져 있으면 얘는 영역이 몇 개로 구분돼요? 검, 흰, 6개로 구분되죠. 그러니까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검은색 세 개는 반드시 이 세 개가 떨어져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반드시 두 개는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얘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디다가 내가 검은색 하나 칠하면 나머지 하나는 그 옆에다 일단 칠해놔야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검은색 하나를 어디다 칠할 거냐? 여기다밖에 칠할 수가 없네요 라고 생각하나요? 여기다 칠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나요? 자, 얘랑 지금 요놈 잘 보세요. 다시 갈게요. 다시 그림 좀 이상해서 다시 갈게요. 자, 얘 다시 갑니다. 그림 다시. 자, 요렇게 해서 내가 검은색 칠하고 여기다 검은색을 칠했어요. 그쵸? 반드시 검은색 세 개 중에 두 개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를 어디다 칠할 건데 여기는 칠하면 안 되지. 그럼 얘 다 검은색이고 흰색이니까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칠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웃긴 건 여기나 선생님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칠해주면은 얘는 잘 보세요. 여기 검은색 한 개, 흰색 한 개, 검은색 두 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흰색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검은색 하나, 오른쪽에 검은색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쪽에다 칠할게요. 이쪽에다 칠해서 여기다 이제 검은색 두 개를 칠해준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제 칠했어요. 여기다 칠해주면 흰색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검은색 두 개가 있고 오른쪽에 검은색 한 개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를 회전시켜도 얘가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얘를 회전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회전시키면 여기가 만약에 흰색이 칠해져 있다면 여기가 검은색 두 개가 되고 여기는 검은색 한 개가 되겠죠. 이렇게 회전시키면 이 부분이 여기로 오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다르다고. 그러니까 얘는 검은색 세 개를 가지고 칠할 수 있는 경우 수는 여기랑 여기가 두 개가 다른 거 같은 게 아니라고.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벌써 여기서 그래서 두 가지가 일단 확보가 됐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세 개가 연달아서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걸로 다 끝났다 이거죠.
다시 검은색 3가지 가지고 칠하는 경우는 3가지 다 떨어져 있는 경우 이건 안 돼. 6개가 되는 거니까. 그럼 반드시 2가지는 붙어 있어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냐, 왼쪽 쪽으로 붙어 있을 거냐, 반시계 방향 쪽에 가깝게 붙어 있을 거냐, 시계 방향에, 아니면 반시계 방향 쪽에 가깝게 붙어 있을 거냐. 이 2가지 경우가 있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자, 됐어요. 자, 그다음. 자, 이번에 검은색 4개를 가지고 칠하는 경우. 근데 검은색 5개는 안 보나요? 검은색 5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지. 자, 검은색 4개 갖고는 안 되나요? 되겠지. 검은색 4개 갖고 일단 칠해야 되는데, 얘는 3개랑 나머지 1개랑 칠해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번엔 2개씩 나눠서, 2개씩 나눠서, 선생님 이렇게 2개 칠하고요. 여기다 이렇게 2개 칠할게요. 이런 경우가 있죠. 이거 말고,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회전하면 다 똑같은 거, 얘도 회전하면 다 똑같은 거. 따라서 몇 개가 나온다? 얘도 2개가 나온다. 그래서 답은 몇 개다? 2개니까 얘는 몇 개? 3번. 6개가 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런 게 설마 수학이야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배운 무슨 분할, 무슨 뭐 분배 이런 공식을 가지고 이용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풀면 어렵다는 거죠. 어려워. 그게 아니야. 그냥 직관적으로 푸는 거고,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순서에 의해서 여러분 나름의 어떤 그 기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은색을 몇 개를 놓을 것이냐를 기준으로 놓고 했잖아요. 이런 어떤 하나의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풀면서 본인 걸로 하나를 생성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분류할 수 있는 기준. 아시겠죠? 이해됐어요? 자, 바로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좋아. 7-2번 문제. 자, 크기가 각각 300메가, 400메가, 500메가, 600메가, 700메가인 5개의 동영상 파일이 저장용량이 각각 2GB고 서로 구별이 안 되는 2개의 저장 장치에 나누어 저장하려고 합니다. 각 파일은 하나의 저장 장치만 저장하고 파일을 저장하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할 때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의 수는 얼마입니까? 자, 무슨 말이야? 1GB는 1000MB, 원래 이제 1024MB인데 문제 푸는 편의상 1000MB로 계산하겠습니다. 다시. 자, 그러니까 300이라고 하는 놈이 있고, 400이라고 하는 놈이 있고, 500이 있고, 600이 있고, 700이 있는데, 얘를 서로 구별이 안 되는 2개의 저장 장치. 근데 얘네 각각 얼마? 2GB. 2GB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2000이죠. 2000만큼 실을 수 있는 이 2개에다가 나눠 서로 이제 다르게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담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저장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3, 4, 5, 6, 7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놈들, 얘가 뭐 사과, 감귤, 배가 있는데 얘를 비닐봉다리에다가 담는 거야. 그냥 담는 거. 그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제는 이래죠. 근데 이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배점은 3점이 됩니다. 하나씩 차근히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 이거. 무슨 말이냐? 일단 여기가 700이 나왔어. 700이고 여긴 600이고 여긴 500이고 여긴 400이고 여긴 300이네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얘가 가운데 게 평균값이니까 5, 25에서 2500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5개를 여기다가 다 집어넣는 거 안 돼. 한쪽에다 다 집어넣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300이 빠져도 안 돼. 왜? 2200일 테니까. 400이 빠져도 안 돼. 2100일 테니까. 근데 500이 빠지는 건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하나만 빠지고 저장한다고 하면 500 빠지는 거 괜찮아. 600 빠져도 괜찮아. 700 빠져도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제 말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봉다리 2개가 있는데 얘를 어느 쪽에다 5개, 0개 넣는 경우는 안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얘는 어느 쪽에 4개 넣고, 그렇죠? 어느 쪽에 첫 번째, 어느 한쪽에 4개 넣고 어느 한쪽에 1개 넣는 경우, 그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데 300만 일로 오고 나머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예, 이거 다 더하면 2500인데 벌써 300 빠지니까 2200이잖아요. 안 돼. 따라서 500, 600, 700이 빠진 나머지들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500이 일로 와. 500이 일로 와.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0이 오고 나머지 300, 400, 600, 700 이렇게 와서 4개, 1개로 분류하는 경우는 괜찮다 이거죠. 또 600이 일로 와. 그 다음에 300, 400, 500, 700 이것도 괜찮다. 그래? 그럼 700이 일로 와. 그럼 300, 400, 500, 600 일로 오는 경우도 괜찮다 이거죠. 몇 가지 경우가 있어? 3가지 경우가 있다. 이해됐어요? 4개, 1개로 분류하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3가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3가지가 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그러면 4개, 1개가 아니라 3개, 2개 이런 것도 있잖아요. 3개, 2개. 3개, 2개는 이 5개 중에서 그냥 2개 어떤 걸 뽑아도 돼요. 이렇게 하면 얘 700이죠. 이렇게 하면 얘 800이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어느 한쪽 2000만 안 넘어가면 되는데 얘가 다 더하면 2500이거든요. 그러니까 2개를 더해서 500이 넘어가면 다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300, 400을 갖고 오거나 300, 500을 갖고 오거나 300, 600, 300, 700 갖고 와서 두 개에다 넣고 그쵸? 그 다음 400, 500, 400, 600, 400, 700, 그 다음 500, 600, 500, 700, 600, 700 이것 집어넣어도 다 된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뭐야? 이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S당초 5개 중에서 2개만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아 이런 경우 얼마? 5C. 몇 가지? 10가지가 있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이해되십니까? 이해됐죠? 서로 구분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 그러면은 뭐 답은 몇 가지야?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지. 왜? 4가지, 1가지, 3가지, 2가지, 그다음 뭐 2가지, 3가지인데 이 2가지, 3가지는 어차피 3가지, 2가지랑 똑같잖아요. 왜? 서로 구분이 안 되는 거니까. 응? 아시겠어요? 따라서 답은 얼마? 3 더하기 10해서 얼마? 13, 13가지 이렇게 나온다 이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 문제가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만 쉽게 생각해서 어느 한쪽에 몰빵하는 건 안 되잖아. 이게 다 더하면 2,500인데 봉다리의 그 용량은 2,000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다가 2,000 이하로만 집어넣어야 되니까 300을 빠지고 4개 넣는 거 안 돼. 400 빠지고 나머지 4개 넣는 거 안 돼. 500은 괜찮아. 600 빠지고 괜찮아. 700 빠지고 괜찮아. 그래서 그런 경우가 몇 가지? 3가지가 있고. 그 다음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이쪽에다 집어넣어. 그 어떤 경우로도 괜찮아. 따라서 5C가 돼서 10가지가 된다. 이해됐어요? 따라서 답은 10 더하기 3, 13가지. 응?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을 가로 방향으로 3등분해서 도형회를 만들고 세로 방향으로 또 3등분해서 도형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계속 연결시켜서 붙여가지고 이런 그림을 만들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꼭지점 A에서 꼭지점 BN까지 선을 따라 가는 최단 경로의 수가 AN이래요. 무슨 말이야? A1이라고 하는 놈이 얘는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 가는 거야. 하나, 몇 가지, 둘, 몇 가지, 셋, 몇 가지, 넷. 이게 바로 A1이에요. 몇 가지? 그래서 A1은 4가지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A2는 뭐야? A2. A1, A에서 B2까지 가는 경우예요. 선생님, 그럼 이거 세야 되네요? 세야 되네? 이걸 직접 다 셀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A에서 B1까지 온 놈은 여기서 그냥 가면 돼요. 무슨 말이냐? A에서 어차피 B2까지 갈 거잖아요. 그러면 A에서 열로 가는 거니까 결국 여기서 일로 와서 하나, 둘, 셋, 이 4가지 경우는 그냥 가면 된다고. 이 4가지 경우는 거기서 그냥 바로 가면 돼. 즉 A2는 4가지가 일단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B1을 지나지 않고 가는 놈이 또 있죠. 누구냐면 1가지. 이해돼요 제 말이? 그 다음 2가지. 또 몇 가지? 3가지가 추가돼. A2는 4 더하기 3이구나 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A3도 마찬가지야. 잘 보세요. A에서 B2까지 온 다음에 얘네들은 그냥 또 가면 되죠. 그러니까 4 더하기 3, 4 더하기 3이 그대로 확보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여기를 안 거치고 가는 놈들이 누가 있냐면 또 하나, 잘 들어야 돼요. 둘, 그 다음 몇 가지? 3가지가 더 있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따라서 얘는 4 더하기 3 더하기 3이에요. 느낌이 왔나요? 얘는 초항이 4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야. 여기다 30 더해주고 여기다 30 더해주고 여기다 계속 30 더해지는 거니까 결국 얘는 초항이 4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응? 그래? 그럼 얘 일반항 뭡니까? AN은 초항이 4고 공차가 3이니까 당연히 3n으로 시작할 거고 1 집어넣을 때 4가 나와야 되니까 3n 더하기 1이 되겠네요. 따라서 A3는 여기다 3 집어넣으니까 10. 그 다음 A7을 여기다 7 집어넣으니까 얼마? 22가 되겠다. 이 두 개를 더하세요.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 32로 정리가 됐다라는 얘기죠. 응? 아시겠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이 문제가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데 내가 모르는 어떤 AN이라고 하는 수열을 우리한테 지금 준 거잖아요. 그렇죠? A1, A2, A3, A4. 이게 등차야 등비야 나는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직접 A부터 B1까지, A부터 B2까지 얘네들 하나씩 해보니까 이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여기 바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응? 아시겠나요? 이해됐죠? 오이시.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8-1번 문제. 이거 겁내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자, 한 걸음에 한 계단 또는 2계단만 오르기를 할 때 9칸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이거는 자, 다시. 어떤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9칸이 있어. 1칸, 2칸, 3칸, 4칸, 5, 6, 7, 8, 9. 이렇게 9칸의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 거야. 계단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걷다 보면은 한 번에 한 계단 갈 수 있지만 2계단, 한 계단, 2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죠. 이렇게 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라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9계단이잖아요. 9계단. 9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를 제가 A9라고 칠게요. 그럼 만약에 한 계단이 있어. 한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는 얼마입니까? 한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 한 개죠. 한 계단을 오르는 거는 한 칸으로밖에 올라갈 수 없잖아. 두 칸 갔다가 뒤로 빠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오직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야. 지금 한 계단 또는 두 계단. 이해됐어요? 지금 제 말이? 그럼 A2 두 계단은 얼마야? 두 계단은 한 계단, 두 계단이라고 하는 놈은 얘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한 번에 갈 수도 있죠. 맞죠? 이해되죠? 이거 말고 더 없죠. 따라서 몇 가지? 두 가지가 돼요. 그럼 A3는 얼마야? 세 계단을 올라가는 경로의 수는 방법의 수는 얼마예요? 또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계단, 한 계단 아니면 한 계단, 두 계단. 이해됩니까? 지금 제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세 가지가 있죠. 선생님 그럼 뭐예요? A4는 뭐예요? 직접 해봐야 되나요? 직접 해보세요. A4 한번 직접 해보세요. A4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은 얘 5가지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계단을 올라가는 경우 하나, 둘, 셋, 네 계단 여기까지 올라가는 경우 수가 하나, 둘, 셋, 네 개도 있을 거고 두 계단, 한 계단, 한 계단도 있을 거고 한 계단, 두 계단, 한 계단 있을 거고 한 계단, 한 계단, 두 계단도 있을 거고 또 두 계단, 두 계단도 있을 거고 경로가 따져보면은 방법의 수가 5가지가 나온다고. 응?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내가 모르는 어떤 규칙 AN, 물론 여기서 문제에서는 AN이라고 주어지지 않지만 9계단을 올라가는 경로의 수, 방법의 수, 그래 이걸 A9라고 치자면 A1 얼마인지, A2는 얼마인지, A3는 얼마인지 얘네들을 써서 직접 써서 여러분들이 뭘 찾아내야 돼? 규칙성을 찾아내야 돼. 선생님 그럼 전 규칙성 못 찾겠는데요? A1은 1, A2는 2, A3는 3, A4는 4. 자, 1, 2, 3, 그 다음 5. 이게 뭔 규칙이에요? 여긴 더하기 1이고 여기는 또 더하기 1이고 여기는 더하기 2고 선생님 그 다음 뭔데요? 직접 해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이거 얼마 나오냐면 8 나옵니다. 8. 엥? 왜 8 나와요? 왜 8 나와요? 왜? 그 다음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13 나와요. 그 다음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그 다음 21 나와요. 그 다음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34 나와요. 그 다음 얼마 나오는지 55 나와요. 이게 뭘까요? 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뭐냐면 앞에 거 2개를 더한 게 뒤에 거, 앞에 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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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게 뒤에 거. 이런 수열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억하세요. 이런 수열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피보나치 수열. 앞에 거 2개를 더한 걸 뒤에 거로 정해주는 수열입니다. 아시겠죠?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완전 교육과정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대학 가셔서 가지고 대학 수학을 배우시면 그때 뭐 좀 정확하게 배우시겠지만 지금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근데 선생님 왜 나와요?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는 그런 느낌, 얘네들을 니들이 한번 알아볼래? 라는 그런 거죠. 이해됐어요? 따라서 얘는 어쨌든 9간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해서 답은 얼마? 55계단. 그래서 5번이 답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 그럼 이거 규칙성 발견 못하면 끝이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뭐냐면 선생님 나 피보나치인 거 몰랐어. 그럼 나 못 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9계단을 올라가는 건데 9계단 올라가는 그 방법의 수를 제가 A9라고 칠게요. A9. 9계단 올라가는 방법의 수를 A9라고 치면 이 9계단 올라가는데 맨 마지막이 1이었거나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맨 마지막에 9계단 올라가는데 8계단까지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계단을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간 놈이 있을 거고 아니면 마지막을 2계단으로 마무리한 놈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9계단을 올라가는데 야, 맨 마지막에 이제 다 올라왔어. 올라온 애한테 물어봐. 야, 너는 마지막에 한 계단으로 올라왔니? 2계단으로 올라왔니? 라고 얘기하겠죠. 이해됐어요? 이해돼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니까? 9계단을 올라온 그 아이한테 가서 붙잡고 물어봐. 야, 너 마지막에 있지? 계단, 한 계단 올라왔어? 아니면 2계단 올라왔어? 물어봐요. 저요? 한 계단이요. 저요? 2계단이요. 그 모든 경우수는 딱 2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죠. 마지막에 한 계단으로 올라오네, 마지막에 2계단으로 올라오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으로 한 계단 올라오네. 얘네들한테 가서 뭐라고 물어보면 야, 너 지금까지 몇 계단 올라왔니? 저 8계단이요. 그래? 그럼 네가 8개는 올라오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였어? 저 A8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A8, 8가지 경우수를 가지고 얘네들이 올라가는 경우의 수야. 그럼 얘는 또 뭐야? 얘는 7계단을 여기까지 올라왔을 거 아니야. 네가 올라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7가지. A7 이거죠.
따라서 이 두 개를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야? A9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8개는 올라온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한 계단만 더 그냥 한 걸음으로 올라가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7계단을 올라온 애들한테 야 니들 이제 마지막으로 2계단 한꺼번에 올라가 라고 얘기하면 그게 바로 9계단 올라간 경우의 수랑 똑같다 이 얘기예요. 응? 아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피보나치 수열을 굳이 내가 모른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원리라면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문제. 얘도 똑같아. 얘도 뭐 버튼을 한 번 누를 때마다 이게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좋아요. 이제 그 8-3번인데, 이 문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 문제는 제가 패스할게요. 생략할게. 이 문제는 여러분들 교재에 물론 이제 해설도 나와 있겠지만, 충분히 여러분들 힘으로 풀어내시기를 좀 바랍니다. 제가 풀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친구들한테 여쭤볼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고,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 게시판에 남기세요. 카톡을 하시든지. 그래서, 아니면 해설지를 보시든지. 반드시 여러분의 힘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기를. 풀어내실 수 있기를. 만약에 그 힘이 부족하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반드시 이뤄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분할을 다 끝났어. 그러니까 분할에서 중요한 건 결국 뭐예요? 어떤 그 분류하는 어떤 그런 느낌들도 알아야 되고, 자연수의 분할도 있었고, 기억나요? Have you ever remembered the 자연수 분할? PNK 알아요? 그다음 SNK 집합의 분할 이것도 알아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얘네들의 성질, 자연수의 분할 성질 5개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집합의 분할도 성질 2가지 있다는 거, 이거 반드시 알고 계시고,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뭘 배운다? 이항 정리를 배운다. 이항 정리를 배우면 뭘 배울 수 있는 단계가 된다? 드디어 통계를 배울 수가 있다. 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항 정리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남 수학연구소의 수신쌤 홈쌤이었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